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수박, 바나나, 그게 뭐가 문제지? 건강에 좋은 과일 아니었어. 그걸 왜 65세 이후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수박과 바나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하고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입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수박 한 조각이면 속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지죠.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 간단한 한 끼로 참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실버 컴백에서는 이 두 가지 과일이 왜 6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일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바로 지금의 내 몸 상태에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의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는 줄어들고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간의 당 저장 능력도 저하되고 신장 기능도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런 몸에 당이 급격히 흡수되는 고당도 과일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면 그 결과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니어들이 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정보, 지혜로운 식생활, 무엇보다 지금 내 몸에 꼭 맞는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안 찌는 과일, 부담 없는 과일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숨은 당도입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 즉 GI 수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보통 GI 수치가 70 이상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수박은 GI 수치가 72에서 80 사이로 측정됩니다. 즉, 수박을 한 조각 먹는 순간 몸 안에서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혈당이 올라도 쉽게 조절되지 않죠. 당뇨가 있거나 전당뇨 상태인 분들은 수박 한두 조각이 위험한 수준의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수박을 공복에 섭취하게 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이 무려 19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140 미만입니다. 단순히 당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수박은 수분이 대부분이라 위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그 안의 당은 거의 액체 형태로 혈액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름철 수박은 차갑게 보관되기 때문에 공복이나 식후 바로 먹을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소화불량,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갑자기 설사를 하면서 탈수 증상까지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떨까요?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체외로 배출되는데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쌓였어 부정맥, 근육 경련, 심한 경우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신장 기능 저하를 자각하지 못한 채 바나나는 변비에 좋아, 아침엔 바나나지 하면서 매일같이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EGFR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도 늘 말하죠. 신장 수치 낮은 분, 바나나는 피하세요.
그래서 실버컴백이 말합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던 과일. 내 나이에 맞게 다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혈당에 좋은 과일 혹은 혈당 걱정 없는 과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에서 17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혈당 지수 GI는 약 60 정도로 중간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정상적인 혈당 조절 기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65세 이상에서는 이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노화가 진행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줄고 그 인슐린에 세포가 반응하는 민감도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즉, 바나나 한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큰 혈당 상승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 해결되니까, 배도 부르고 속도 편하니까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복 당 흡수 가속, 인슐린 반응,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이 160에서 180mg/dl 이상으로 치솟는 일이 흔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잘 익을수록 당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갈변된 바나나나 너무 말랑한 바나나는 더욱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으라는 거죠? 좋습니다. 실버컴백이 보다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과일을 알려드릴게요. 단, 이것도 양과 타이밍,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당지수 GI가 40대에 불과한 저당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노년기 혈압과 심혈관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과. 사과는 껍질째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즙이나 갈아서 마시는 건 안 됩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에선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자두나 복숭아, 조생종. 이 과일들은 당 함량이 중간 정도이며 수분이 많으면서도 GI가 수박이나 바나나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너무 익은 상태나 과량 섭취는 피하시고 한 번에 작은 자두 2개 이하 또는 소형 복숭아 1개 이하로 조절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귤. 귤은 당도는 있지만 당 지수 GI는 45에서 50대로 낮은 편이며 비타민C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단, 하루 1개 이하로 섭취하고 식사 직후가 아닌 식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일도 양약처럼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기능, 혈당 상태, 신장 수치, 소화 기능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먹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와 한국영양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과일은 하루 1, 2회 총 150g 이하 가급적 생과일 형태로 저당 과일 위주로 제한하는 것이 혈당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박과 바나나는 젊을 땐 참 좋은 과일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조건부 위험식품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일을 언제 먹든 괜찮다거나 식사 대신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과일을 먹는 타이밍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췌장과 소화기계의 기능이 약해지고 공복 시 혈당 반응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수박이나 바나나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공복 시 수박 한 조각, 약 200g을 먹은 60대 참가자들의 식후 30분 혈당이 평균 165mg/dl까지 치솟았고 그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현기증, 배고픔 재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체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일은 공복에 먹지 말 것. 반드시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 소량만 섭취할 것. 특히 아침에는 바나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보다 당 지수가 낮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예를 들어 사과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과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무심코 저지르기 쉽지만 몸에는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과일 유제품. 아침에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나나의 단당류가 우유의 유당과 만나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장에서 발효 반응을 일으켜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락토스 유당분의 효소가 부족한 시니어는 이 조합이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빵, 국수 등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수박, 바나나, 포도 등을 바로 먹게 되면 이미 상승한 혈당 위에 당이 한 번 더 덮이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죠. 과일과 치즈,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당과 지방이 함께 흡수되면 중성지방 피지 수치가 단시간 내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는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실버컴백이 추천하는 노년기 과일 섭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후 한두 시간 가볍게 산책하거나 움직인 뒤 소량 한 번에 한 손바닥 크기 이내 단일 과일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 총 과일량 150g 이하 유지. 가능하다면 껍질째 섭취하여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만 따로 드셔야 합니다. 샐러드에 이것저것 다 넣거나 주스처럼 믹서에 갈아 마시는 방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흡수 속도만 높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믹스 주스는 건강한 줄 알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지만 대부분 혈당과 체중을 상승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사과, 오렌지를 한꺼번에 갈아 마시면 한 번에 40에서 50g 이상의 당을 마시게 되는 셈인데 이는 콜라 한 캔 수준의 당 섭취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 즉 65세 이상이 되면 과일 섭취에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입니다.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과일 습관 탑3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로 식탁 위의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 밤에 과일 먹기입니다.
식후 입가심으로 과일 한 조각은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밤 8시, 9시 또는 잠자기 전에 과일 섭취는 당이 혈액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고 간의 당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있어서 당을 소모할 수 있지만 밤에는 거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당분은 간의 중성지방으로 저장되거나 공복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늦은 밤에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속쓰림, 복부 팽만, 야뇨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습관, 과일을 배 채우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는 수박으로 배 채우면 되지. 밥 먹기 싫어서 바나나로 대신했어요. 과일로 아침 해결했어요. 이런 말씀들 익숙하시죠? 문제는 과일은 간식이나 영양보완 식품이지 주식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과일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도 풍부하지 않은 종류가 많습니다. 즉, 금세 배가 꺼지고 혈당은 빠르게 오르며 포만감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식사에 폭식을 유발하거나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적은 양의 영양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게 핵심인데 과일로 배를 채우는 습관은 그 반대의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건강즙으로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사과즙 1팩, 배즙, 도라지즙, 양파즙 2팩. 이런 식의 건강즙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즙 형태가 문제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 성분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팩 안에 들어있는 당 함량은 의외로 콜라 한 캔과 맞먹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즙, 도라지즙처럼 쌉쌀한 맛이 나는 건강즙도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사과, 배, 매실 등의 당 함량 높은 과일즙을 함께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마시는 즙이 당뇨와 고혈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영양팀 연구 결과 하루 2팩 이상의 건강즙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그룹에서 식후 혈당, 중성지방 수치, 간 효소 수치, GGT, ALT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사례가 관찰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71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볼까요? 나는 달달한 게 좋지. 수박 없이는 여름을 못 보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고 점심 땐 국수 한 그릇, 그리고 후식으로 수박 한 접시, 저녁엔 밥 대신 포도주스 한 컵과 양파즙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이랬습니다. 공복 혈당 124, 식후 2시간 혈당 198, 중성지방 247, 간 수치 GGT 경계 이상.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어르신은 단 것을 거의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일과 건강즙이 그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후 실버 컴백이 안내한 과일 식사관리 루틴을 4주간 실천하신 결과 바나나는 일주일 1, 2회 식후에만 반 개씩, 수박은 식사 후 2시간 뒤 작은 조각으로, 건강즙은 완전히 중단, 하루 6잔의 물과 함께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4주 후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 104, 식후 2시간 혈당 142,
중성지방 177, 체중 1.6kg 감량, 간 수치 정상 범위 회복.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이 가볍고 화장실도 잘 가고 오후에 덜 졸려요. 라는 체감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지금 바꿔야 할 건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65세 이상이라면 수박, 바나나 등 절대 먹지 마세요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너무 자극적이다, 이건 오버다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이 말이 단지 무섭게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위한 경고이자 조언이었다는 것, 조금은 이해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건강에 좋다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같은 음식도 내 몸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간이 예전 같지 않고, 신장이 느려졌고, 위장이 민감해졌고, 혈당은 예민하게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좋은 음식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3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관찰하며 먹는다. 수박, 바나나, 견과류, 건강즙, 현미. 무조건 끊지 말고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면서 먹어보세요. 식후 더부룩한가? 아침에 피곤한가?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었는가? 이 작은 신호들이 당신의 식단을 진짜 건강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둘째, 물과 식사 타이밍을 다시 생각한다. 물은 하루 6컵 이상 작게 나눠 마시고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은 금지합니다. 저녁은 가볍고 일찍, 식사 후 1분 소화 신호 확인하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몸의 흐름을 바꾸는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닌 이런 작은 시간의 배려입니다. 셋째,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간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 한 줌, 하루에 2번, 따뜻한 물. 주 2회 단백질 중심 식사 조정. 복잡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만 지키고 그걸 일주일만 이어가 보세요. 몸은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수박 조각, 그 익은 바나나 한 개가 당신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당신의 선택과 시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실버 컴백은 노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지혜를 매주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 우리는 반드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실버 컴백이 당신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